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부터 일과 가족, 건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찾아오지요.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사실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의 폭이 넓은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관계의 깊이와 질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관계의 질이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합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 지위, 성공보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중년 이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간관계 문제를 다룬 연구와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부정적 태도가 팀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연구 결과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나친 경쟁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중년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년 이후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부터 경쟁만을 의식하는 사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소문을 즐기는 사람,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까지 이들이 왜 우리의 삶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성격이 나쁘다거나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자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주변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멀리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사람들은 바로 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로 우리를 무겁게 만들곤 하죠. 날씨가 좋아도 곧 비가 올 텐데라고 말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그게 되겠어? 라며 냉소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정적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전염은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태도는 긍정적 태도보다 전염 속도가 더 빠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직장 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이 팀 전체의 생산성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영향은 단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친구가 늘 불만을 털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면 우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친구와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 내내 자신의 불만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관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도 점점 더 우울함을 느꼈고 심지어 자신의 문제도 과장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이후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친구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힘든 순간을 겪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정적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반복되고 관계의 중심이 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부정적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먼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절히 공감을 표하되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반복될 경우에는 대화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보세요. 그런 상황은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언급으로 흐름을 바꿔보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여전히 부정적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그때는 대화를 줄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에너지를 부정적 관계에 소모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소모시키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너도 이걸 시작해봐.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라며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조언의 배경에는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이들이 던지는 비교와 경쟁의 시선은 우리를 불필요한 긴장 속에 가둡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경쟁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게시물을 보며 우리는 의도치 않게 나는 저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늘 비교와 경쟁을 즐기는 친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평생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자신의 성공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은근히 비교하고 과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동기부여하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만남이 끝난 뒤 자신이 뒤처졌다는 기분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줄이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상대의 태도를 냉정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친밀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는 경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너의 선택이고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워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또한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자신과 비교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거리와 선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년은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경쟁과 비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찾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요구만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은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소모시킵니다. 바로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의존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잠식해 갑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도와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담스럽고 고갈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 뱀파이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서적 피로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떠올려 보죠. 한 여성은 오랜 친구로부터 매일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그녀에게 점점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대화를 줄이고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고 나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거나 정리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거절하며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적 요구가 지나치게 반복될 경우 지금 내가 그걸 도와주기는 어렵다는 말을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미 다양한 책임과 역할로 충분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적이기에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뤄야 할 사람들은 소문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비하함으로써 주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왜 해롭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개선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화의 주제가 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 대화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듣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변 관계에서도 신뢰와 평온함을 잃게 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태도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소문을 퍼뜨리고 타인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문과 비판적인 대화는 관계를 단기적으로는 강화시키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한 남성은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서 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그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이런 대화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갔고 그 결과 훨씬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전환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 이야기를 피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과는 대화의 깊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휘말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중하게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선을 끊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소외감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를 듣고 공감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적 있어라며 자신에게 초점을 돌려버리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대화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공감 부족은 단순히 대화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으려는 중요한 시기인데 공감 부족형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내면적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와의 대화를 점점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일상과 문제를 끝없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대화를 돌리거나 흥미를 잃은 표정을 보였죠. 결국 그녀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더 중요한 관계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으려면 먼저 상대의 패턴을 이해하고 대화에서 필요한 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공감을 보이지 않거나 대화를 자신에게만 집중시킬 때 부드럽게 지금은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는 상대가 자신의 태도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계의 빈도를 조절하거나 상대와의 대화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는 제한적이며 이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계속 투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중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공감이 부족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며 서로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중년 이후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5부류의 사람들, 즉, 부정적인 태도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사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소문을 즐기며 부정적인 대화를 일삼는 사람,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모두는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중년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끌어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거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때로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를 조정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관계를 놓아주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는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나를 격려하고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할 기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내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